안녕하세요. 최순윤 작가입니다. 일단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제가 뭐 경제 전문가나 코인 전문가도 아니고 그 구조도 잘 모르고 하지만 그냥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어차피 뭐 이 영상 많이 보실 분도 없으니까. 자, 얼마 전에 루나 사태가 벌어졌고 어마어마한 돈이 그 공중으로 날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근데 여러 생각들이 나뉘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인이 떨어졌으니까 이 돈들이 주식이나 아니면은 뭐 현물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일로 들어오니까 주식시장, 현물시장 뭐 이런 데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코인발로 해서 주식, 현물, 실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안 좋은 예감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이거는 4월 29일 날 나왔었던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으로 담보대출을 시작을 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한다고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번 루나 사태를 보면서 그 코인의 구조들을 봐서 저는 사실 루나라는 코인을 잘 몰랐거든요. 테라도 잘 몰랐는데 이것 자체가 대출 대출을 해주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그거를 담보로 해서 담보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이 담보대출이라는 거는 다른 의미로 하면은 채권이 생기는 거고,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채권이 생긴다라는 거는 이거를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채권이 생긴다라는 거는 어차피 루나라는 거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이라서 달러를 패깅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패깅이란 단어도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채권이었다는 거는 이거는 말 자체로 제가 그 양적 완화. 제가 이해하기로는 양적 완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자, 비트코인 일 자체로 이걸로 대출을 해줬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정도 되는 1금융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말고 아마 사설로건 아니면은 뭐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여러 가지 비트코인이든 아니면은 루나든 여러 가지 코인으로 대출을 해주는 수요와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뭐 비트코인을 한 개를 자 빌려줬다.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담보로 맡기죠.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뭐 예를 들어서 5만 달러를 뭐 그 채권자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빌린 사람한테 줬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연이자 5%라고 한다고 하면은 5%를 현금으로 달러 5%를 은행에다가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자를. 그렇다라는 거는 이 거래가 이루어진 거는 매년 5%의 채권이 생겼다라는 거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다라는 거는 이 채권을 사고 팔고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것 자체가 돈이 생겨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돈이 생겨나는 건데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게 대출 이자가 낮으면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빌려가고 많이 빌려가면 빌려갈수록 그거 자체가 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뭐가 조금 무서운 거냐면은요. 자, 미 연준이 양적 완화를 했어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양적 완화를 너무 많이 했다라고 하니까 긴축을 하기로 했고 금리를 많이 올렸죠. 그리고 앞에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양적 완화를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와서 지금 긴축을 해서 금리를 올렸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뿌려놨었던 그런 돈을 좀 회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예측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루나 사태로 인해서 자, 루나 사태로 인해서 코인발적 완화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통계가 아마 안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도권에 있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코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이 발행이 됐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1금융권 정도에서 뭐 이렇게 대출이 일어나는 거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채권이나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추가적인 파생 상품들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돈들이 더 늘어나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루나 사태처럼 지속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루나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 루나가 달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뭐 양이 뭐 5조 달러든지 뭐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평소만큼 이렇게 돌아가는 게 순환이 되면은 그냥 들어온 돈으로 주고 나온 돈으로 달아 이런 선순환이 가능하다란 말이죠. 그런데 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좁게 보면은 폰지 사기 같은 건데 이거를 한꺼번에 이 모든 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 버리면은 이게 이제 가치가 폭락해가지고 이번에 이 루나가 망하게 된 거잖아요. 조금 다르게 비유를 하자면은 뭐 우리가 뭐 스타벅스 쿠폰을 미리 사놨잖아요. 쿠폰을 미리 사놔서 여기에 뭐 돈이 이렇게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겠죠. 뭐 이건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뭐 보험도 그렇고 다른 상조 같은 것들도 비슷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쿠폰. 근데 이 쿠폰이 들어온 돈보다 사실은 사람들이 쿠폰을 쓰는 게 양이 더 적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은 돈을 스타벅스에서 따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거를 해가지고 아니면 이거를 또 빌려주는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기했던 보험이나 상조 회사 같은 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한꺼번에 다 누가 뭐 가져가거나 보험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거는 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큰 움직임이 있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번에 루나 사태로 봤듯이 이게 자그마치 50조 원의 규모였는데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99%가 가게 됐다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여유가 있었을 때는 뭐 여기다가도 그렇게 하긴 했겠지만 아마 모든 코인에서 이제 코인들을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건 사람들이 달러화 하는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움직임들이 루나 사태 때문에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했었던 기존에 연준에서 발행을 했었던 양적 완화 자체도 어마어마했었는데 연준도 예측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예측하지 못하고 집계도 안 되는 코인발 양적 완화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순식간에 사그라들던 아무튼 사람들이 갑자기 달러 내놔라 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갑자기 달러가 더 귀해지겠죠? 예, 코인을 팔고 달러를 사고 싶어질 테니까. 근데 코인 자체의 가격은 엄청나게 하락을 할 것이고 이 코인으로 인한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다 부실 채권 정도가 아니라 이건 서브프라임 모기지 정도가 아니라 쓰레기잖아요, 완전히. 근데 저도 제가 얘기하면서 이 복잡한 메커니즘을 또 어떻게 저도 이해가 잘 100% 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한 3만 달러 정도 하나요? 뭐 이 정도 하는데 이게 진짜 많이 하락해가지고 한 1000달러가 된다. 뭐 그런 일은 이렇게까지 떨어질지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이번 루나 사태에서 50조 자체가 99%가 날아가는 것을 봤을 때 요렇게 됐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게 도하점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인플레이션과 이 정도 긴축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지금 막 20% 폭락하고 30% 폭락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제2의 금융위기가 제3의 위기인가요? 그런 게 올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복제구나. 그래서 몇 년 전부터였죠? 중국은 코인을 금지를 했어요. 그거를 아예 금지를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코인 시장이 막 움츠렸다가 다시 또 폭발을 했었어요. 중국이라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없어졌음에도. 중국이 이 코인들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걸 밝히는 데가 아니니까. 중국에서 코인을 하던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됐는지, 물론 나락으로 간 사람들도 많겠죠. 코인을 위안화로 바꿔주지 않고 뭐 어떤 이렇게 유해 경로가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이 뭐 디지털 위안화도 하고 뭐 이렇게 미국하고 무역 전쟁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코인이라는 폭탄 자체를 피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폭탄을 조금 일찍 좀 터트린 거죠. 그래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냥 그거를 이렇게 폭발을 해버리고, 그랬을 때 암튼 지금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코인 시장에서 빠져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를 했었던 이 폭탄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아니면은 사실 뭐 다른 나라들은 다 달러죠 뭐. 달러가 이거를 다 감당한다고 했었을 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원화 그게 1,300원인데 혹시 훨씬 더 폭등할 수도 있고, 그거 자체가 아니라 엄청난 경제 충격이 올 수도 있을 텐데, 자, 그러면은 오히려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과 코인들의 가격,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은 다 떨어지더라도 비트코인이 버티고 있으면은 코인 시장 자체는 버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코인에서 대출을 해주거나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 자체가 기본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권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들도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주는 데들이 제일 많았을 거예요. 아니면 이런 여러 잡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들도 비트코인이 담보로 있는 경우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지금 코인에 대해서 뭔가 제도를 마련을 하겠다, 뭐 규제책을 마련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제도권에화 들어와서 요 가격을 살려가지고 이 폭탄이 터지지 않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거를 계속 끌고 갔다간 나중에 더 큰 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터트려 버릴 것인지. 왜냐면은 이거를 본격적으로 뭐 제도화하겠다, 규제화하겠다라고 한 게 지금 골드만삭스는 뭐 시작하겠다 뭐라고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뭐 취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가지고 갈 거면은 이 코인 시장을 제도화하고 이거를 용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디지털 위안화하고의 경쟁을 했었을 때 과연 될까? 그리고 이게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루나나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 코인의 파생 상품들 막 이런 것들은 뭐 복잡하더라고요. 이번에 루나 구조도 몇 번을 보니까 이제서야 조금씩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거 자체가 다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하는 정부와 연준이 조절할 수 없는 생겨나는 여러 가지의 막 양적 완화, 그거를 연준이 100%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양적 완화들이 생겨버리면은 그건 나중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코인을 터트릴 건지 아니면은 이거 자체를 그냥 이대로, 이게 지금 터져버리면은 너무나 큰 경기 충격이 있기 때문에 지켜줄 것인지가 제가 봤을 때는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잘 모르는 저의 무식한 소리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도 폭락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랑 비교해서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많은 돈들이 코인 시장에 들어가 있는데, 뭐 이것도 예측은 안 되고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코인에 대해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도 그렇고 다른 모든 알트코인도 저는 가망이 없다고 봐요. 제가 예전에 NFT 시장의 불안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했었죠. 제 관점에선 현재 존재하는 모든 코인들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은 남을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다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거는 뭐 예전에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아무튼 어떤 방향이 됐던 너무 크게 충격이 오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은데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뭐 틀린 게 많았을 수도 있는데 그냥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코인들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 뭐 다 아는 사람이 있긴 해 싶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경제 또 뭐 틀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